이른 새벽의 공기가 코끝을 시리게 파고들었다. 서울의 거리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남산 자락의 한 허름한 골목길에서는 이미 삶의 분주한 소리가 시작되고 있었다. 낡은 트럭에 짐칸을 개조한 작은 포장마차 안에서 이수연은 묵묵히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분주했지만 그 움직임에는 오랜 세월 익숙해진 능숙함과 고단함이 함께 배어 있었다.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솥, 정갈하게 손질된 나물 반찬들, 그리고 매콤달콤한 불고기의 향기가 좁은 포장마차 안을 가득 채웠다. 수연은 조용하고 인내심 있는 여인이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그녀의 얼굴에는 젊은 시절의 화사함 대신 삶의 무게가 덧씌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맑고 흔들림이 없었다. 6살 난 아들 지호를 키우는 싱글맘으로서 그녀에게는 매일매일이 치열한 전쟁터였다. 그녀의 유일한 무기는 정성스럽게 만든 이 도시락이었다. 투박한 손으로 겹겹이 쌓아 올린 반찬들 밥 위에 살포시 얹은 계란말이 한 조각에는 그녀의 모든 사랑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오전 7시 도시의 심장부로 향하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수연의 포장마차 앞도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녀의 도시락은 맛도 맛이지만 무엇보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져서 인근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숨은 맛집으로 통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 호의적인 시선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잘 차려입은 한 중년 남성은 그녀의 포장마차를 지나치며 혀를 차거나 비싼 차에서 내린 젊은 여인은 힐끗 쳐다보고는 콧방귀를 뀌며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의 무시와 경멸은 수연에게 익숙한 풍경이었다. 그녀는 묵묵히 도시락을 건네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 숙여 인사할 뿐 결코 마음속 상처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세상의 차가운 시선은 그녀의 마음을 얼릴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지호의 밝은 웃음소리가 있었고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하루하루를 버티는 가장 큰 이유였다. 같은 시간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JK그룹의 본사, 그 최고층 집무실에서는 김민준 총재가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3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내를 잃은 후 그의 삶은 거대한 공허함 속에 갇혔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성공의 정점에 선 젊고 유능한 총재로 칭송했지만 그의 내면은 메마른 사막과도 같았다. 그의 주변을 둘러싼 것은 온통 계산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얼굴들이었다. 그는 사람을 믿지 않았고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에게 삶이란 오직 회사의 성장과 복수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끝없는 경주에 불과했다. 아내를 잃은 그날의 사고에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았기에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에게 불리한 모든 정황을 파헤치고 있었다. 총재님, 오늘 아침 식사는 어떻게 준비해 드릴까요? 비서인 최지훈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3년 동안 그는 아침 식사를 제대로 챙긴 적이 거의 없었다. 식욕이 없기도 했지만 입맛이 돌아올 때쯤이면 업무에 몰두하느라 때를 놓치기 일쑤였다. 괜찮네. 오늘은 그냥 건너뛰지. 그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다. 하지만 최지우는 달랐다. 그는 총재의 건강을 걱정하는 충직한 비서였다.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른 아침 출근길에 우연히 본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던 작은 도시락 포장마차가 떠올랐다. 혹시라도 총재님의 입맛을 돌려놓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들었다. 그는 민준의 대답에 아랑곳하지 않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민준은 그런 최지훈을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그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다. 그저 메마른 시선으로 창밖의 도시 풍경을 바라볼 뿐이었다. 최지훈은 서둘러
차를 몰아 아까 보았던 작은 골목길로 향했다. 그곳에는 여전히 수연의 포장마차가 환한 불빛을 내뿜으며 마지막 손님들을 맞고 있었다. 이미 많은 도시락이 팔려나가고 몇 개 남지 않은 상태였다. 최지우는 줄을 서서 기다렸고 마침내 그의 차례가 되었다. 아주머니 도시락 하나 주세요. 최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연은 환하게 웃으며 그에게 도시락을 건넸다. 최지훈은 한 손으로 도시락을 받아들고 다른 손으로 지갑을 꺼내 계산했다. 그 짧은 순간 최지훈은 수연의 얼굴을 힐끗 보았지만 그저 도시락을 파는 평범한 아줌마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는 도시락을 조수석에 내려놓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포장마차를 떠나는 그의 차 뒤로 수연은 꾸벅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사무실로 돌아온 최지우는 도시락을 민준의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총재님, 이 도시락 한번 드셔보십시오.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을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왔습니다. 민준은 무관심한 표정으로 도시락을 내려다보았다. 투박하지만 정성스럽게 포장된 도시락이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젓가락을 들었다. 거절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먹어주는 것이 최지훈의 성의를 봐서라도 나을 것 같았다. 그는 뚜껑을 열었다. 김이 식어버렸지만 밥과 반찬들은 여전히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그는 가장 먼저 불고기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차가운 무표정으로 굳어있던 민준의 얼굴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의 눈이 크게 뜨였다. 씹을수록 깊은 맛이 나는 불고기, 그리고 밥알 하나하나에 배어있는 익숙한 온기. 이 맛은, 이 향기는, 그것은 3년 전 그의 곁을 떠나버린 아내가 매일 아침 직접 싸주던 도시락의 맛이었다. 혀끝에서 느껴지는 모든 감각이 그를 3년 전으로 되돌려 놓았다. 민준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억지로 눌러왔던 그리움과 상실의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젓가락을 놓아버렸다. 어디서 사온 도시락인가?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최지훈에게 물었다. 최지훈은 영문을 모른 채 대답했다. 내 아침 출근길에 남산 근처 골목길에서요. 작은 포장마차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만드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주머니의 이름은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최지훈의 대답에 민준의 얼굴은 실망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다시 도시락을 바라보았다. 단순한 도시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3년 동안 멈춰 있었던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어떤 알 수 없는 신호와도 같았다. 한편 수연은 마지막 손님을 보낸 후 짐을 정리했다. 피곤함이 온몸을 짓눌렀지만 그녀의 마음은 충만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았고 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다. 그녀가 트럭을 몰고 집으로 향할 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만든 도시락 하나가 도시의 심장을 쥐고 있는 한 남자의 메마른 삶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파문은 곧 그녀의 평화로운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대한 폭풍의 전조라는 것을.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도시락의 맛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하늘이 그에게 보내는 메시지일까? 그는 밤새도록 과거의 기억을 되새겼다. 그리고 아침이 밝아오자 그는 결심했다. 그 도시락을 다시 찾아야만 했다. 그 도시락을 만든 사람을 만나야만 했다. 그 속에는 3년 전의 진실이, 그리고 그의 잃어버린 사랑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날 아침 김민준 총재의 심장이 3년 만에 다시 뛰기 시작했음을 알 리 없는 이수연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삶의 터전인 포장마차로 향했다. 그러나 그날은 평소와 달랐다. 낡은 트럭에 짐칸을 내리고 포장마차를 설치하려던 그녀의 눈에 평소에는 볼 수 없던 하얀 봉투 하나가
트럭 문에 붙어 있는 것이 보였다. 봉투 안에는 인근 노점상들에게 공통적으로 보내진 듯한 서슬 퍼런 경고문이 들어 있었다. 인근 개발 사업과 환경 미화 명목으로 모든 노점상들에게 이달 말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통보하는 내용이었다. 뒤에는 주 대산 유통이라는 낯선 기업의 이름이 찍혀 있었다. 수연의 얼굴에 드리운 평화로운 미소가 순간 굳어졌다. 그동안 그녀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처럼 직접적이고 위협적인 압력은 처음이었다. 이 작은 포장마차는 그녀와 아들 지호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경고문을 구겨쥐었다. 하지만 이내 심호흡을 크게 하고 구겨진 종이를 펴서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았다. 다른 노점상들이 동요하며 웅성거리고 있었지만 수연은 오히려 침착해졌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빛이 서렸다. 그녀는 단순히 절망하는 대신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런 침착함과 강인함은 주변 사람들에게는 낯설게 보였다. 그녀를 얕잡아 보던 한 상인은 아줌마 이제 큰일 났어요. 저번에 대산 유통이 들어온 지역에서는 다들 쫓겨났대요. 라며 걱정 반, 경멸 반의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수연은 흔들리지 않아.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도시락 준비에 몰두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열쇠는 바로 그녀의 도시락에 있다는 것을. 같은 시각 JK그룹 총재 집무실에서는 김민준이 지난밤 내내 잠 못 이루게 했던 도시락에 대해 최지훈 비서에게 추궁하고 있었다. 그 골목길 노점상들의 도시락이 다 같은 맛인가? 민준의 날카로운 질문에 최지훈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총재님, 제가 다시 한번 가서 그 아주머니를 찾아보겠습니다. 최지훈은 민준의 집요함에 의아함을 느꼈다. 3년 동안 어떤 음식에도 무관심했던 총재가 단 한 번 맛본 도시락에 이토록 집착하는 것은 비정상적이었다. 그는 민준이 단순히 음식 맛에 끌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민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럴 필요 없다. 그 아주머니는 찾지 말게. 대신 그 도시락을 만든 사람의 신원을 조사해보게. 그의 지시에는 감정을 억누르는 듯한 조심스러움과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듯한 절박함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한편 대산유통의 최고층 집무실에서는 박지훈 사장이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30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유통업계에 떠오르는 별이었다. 냉철한 판단력과 무자비한 추진력으로 회사를 급성장시켰지만 그의 눈빛에는 언제나 섬뜩한 야심이 번뜩였다. 그는 이번 노점상 철거 작전이 겨우 자신의 첫걸음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에게는 더 큰 목표가 있었다. 바로 JK그룹의 총재 김민준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었다. 그는 과거 민준의 아내와 얽힌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용해 민준을 끌어내리려 계획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창밖의 JK그룹 본사 건물을 향해 있었다. 곧 그대의 모든 것을 빼앗아 주지.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에게 이수연이라는 이름은 단지 걸림돌일 뿐이었다. 수연은 도시락 준비를 마친 후 잠시 짬을 내어 근처 공원의 벤치에 앉았다.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까? 그때 그녀의 눈에 문득 공원 바닥에 놓인 낡은 신문지 조각이 들어왔다. 무심코 집어든 신문지에는 JK그룹 신사업 진출을 위한 준비 착수라는 기사 헤드라인이 크게 박혀 있었다. 그 순간 수연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섬광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잊고 있었던 오래된 기억의 일부가 되살아나는 듯한 강렬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짧고 희미했다. 그녀는 머리를 부여잡고 그 희미한 기억의 파편을 붙잡으려 애썼다. 붉은색 스포츠카, 그리고 누군가 그녀를 향해 외치는 긴박한 목소리. 그러나 이내 모든 것은 안개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어지러운 머리를 진정시키고 다시 신문 기사를 읽었다. 그녀의 눈은 기사의 내용 대신 기사 옆에 작게 실린 JK그룹 총재 김민준의 사진에 꽂혔다. 무표정한 그의 얼굴 하지만 깊은 슬픔이 서려 있는 듯한 눈빛. 그녀는 왠지 모르게 그 눈빛에서 낯익은 그리움을 느꼈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쿵 하고 내려앉았다. 수연은 신문지를 조용히 접어 가방에 넣었다. 수연은 곧장 다른 노점상들과 함께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그녀는 이 위기를 혼자서 감당하는 대신 모두의 힘을 모으기로 결정했다. 우리 도시락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에요. 우리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우리가 만드는 도시락의 가치를 알리고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이 저들이 가진 자본력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녀의 제안에 다른 상인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과 논리적인 제안에 점차 동의하기 시작했다. 수연은 노점상 공동 마케팅을 제안했다. 각자 자신만의 특별한 레시피와 스토리를 담은 도시락을 만들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홍보하고 소비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전략이었다. 그녀의 말대로 이것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그들의 삶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한편 최지우는 총재의 지시대로 이수연이라는 이름의 행적을 쫓고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그녀가 평범한 싱글맘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될수록 최지우는 그녀의 과거가 의문투성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3년 전 갑자기 서울에 나타났으며 그 이전의 행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 마치 세상에서 지워진 사람처럼. 그녀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등록 정보와 병원 기록 등 그녀의 모든 개인 정보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처럼 깨끗했다. 최지우는 직감적으로 이 일이 단순히 도시락 맛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무언가 거대한 비밀이 얽혀있는 사건이었다. 최지우는 민준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총재님, 이수연이라는 여인의 과거 행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3년 전부터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 민주는 그 말을 듣자마자 몸이 경직되었다. 3년 전 그의 아내가 사라진 바로 그 시점이었다. 그의 심장이 불안하게 그리고 기대감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민주는 차가운 눈빛으로 최지훈을 바라보며 명령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그 여자의 과거를 파헤쳐 그리고 대산 유통이 그 여자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조사하게. 민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아내의 사라짐, 그리고 지금 눈앞에 나타난 이수연이라는 여자, 그리고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대산 유통의 박지훈. 그날 밤 수연은 늦은 시간까지 아들 지호를 재우고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낮에 보았던 김민준 총재의 사진과 알 수 없는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던 기억들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녀는 무언가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막연히 예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꺾이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 지호의 평화로운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어떤 위협이 다가오더라도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그녀는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와 맞서 싸우기로 다짐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녀를 위협하는 그 남자가 그녀의 과거와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 속에 그녀의 삶을 뒤흔들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김민준 총재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최지훈 비서는 조심스럽게 자료 파일을 민준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총재님 조사 결과입니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파일을 열었다. 그 속에는 지난 며칠 동안 최지훈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알아낸 이수연에 대한 정보와 박지훈 사장의 대산 유통에 대한 비밀스러운 정황들이 담겨 있었다. 파일의 첫 페이지를 넘긴 민준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다. 이수연이라는 여인의 신상은 3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그 전의 기록은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다. 하지만 최지훈은 그녀의 흔적을 쫓는 과정에서 그녀가 기억 상실증 환자였다는 사실과 3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었다는 기록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장소는 바로 민준의 아내 김지혜의 사고 장소와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민준은 페이지를 넘길수록 손이 떨려왔다. 최지훈은 계속해서 말했다. 더 놀라운 것은 당시 그녀가 입원했던 병원의 기록과 사고 관련 서류들이 누군가에 의해 조작되거나 폐기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산유통의 박지훈 사장이 당시 병원 관계자들과 빈번하게 접촉했던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민주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저 단순한 도시락 하나에서 시작된 궁금증이 3년 전 아내를 앗아간 비극적인 사고와 연결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박지훈이 대산유통의 사장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가 아내의 사고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민준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찼다. 그의 이성은 복수를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불타올랐다. 최 비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박지훈과 대산유통의 모든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게, 단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해야 한다. 아직은 우리의 패를 보여줄 때가 아닐세. 민주는 결연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는 이제 확신했다. 그의 아내는 단순한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에 의한 비극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박지훈이라는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다. 한편 이수연의 포장마차 사업은 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찾고 있었다. 그녀의 제안대로 노점상들이 힘을 모아 시작한 온라인 공동 마케팅은 예상외의 큰 반향을 일으켰다. 따뜻한 이야기와 정성 가득한 도시락 사진들이 SNS를 통해 퍼져나가면서 그녀의 포장마차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섰다. 이수연의 도시락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따뜻한 소비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 소식은 대산유통의 박지훈 사장의 귀에도 들어갔다. 고작 몇 명은 안 되는 노점상들이 이런 식으로 저항할 줄이야. 박지훈은 기사를 보며 불쾌한 듯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수연의 도시락 사업이 성공할수록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될 것이라 직감했다. 그에게는 돈과 권력이 있었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다. 그 골목길 도시락 포장마차에 위생 문제를 제기해. 그리고 온라인에서 저들의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조용하고 깨끗하게 처리하도록 해. 그의 눈에는 이수연을 향한 경멸과 그녀의 저항을 짓밟고 싶은 오만함이 번뜩였다. 그날 오후 수연은 도시락 재료를 사기 위해 차를 몰고 시장으로 향했다.
그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낯선 멜로디에 그녀의 머리가 갑자기 지끈거렸다. 그것은 3년 전 사고 이후 처음 겪는 강렬한 두통이었다. 멜로디와 함께 그녀의 머릿속에 희미하고 흐릿한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랐다. 행복했던 한때 누군가와 함께 드라이브를 하던 순간, 그리고 귓가에 맴도는 한 남자의 다정한 목소리. 지혜야, 이 노래 참 좋지. 지혜 수연은 혼잣말처럼 그 이름을 중얼거렸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이수연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지혜라는 이름이 이렇게 익숙하게 다가오는 걸까? 그녀는 핸들을 꺾고 차를 세웠다. 어지러움과 함께 밀려오는 혼란스러운 감정들에 그녀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문득 시장 골목을 지나가는 대산 유통의 로고가 박힌 트럭이 들어왔다. 그 로고를 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다시 한번 강렬한 섬광이 스쳐 지나갔다. 사고가 나던 그 순간 그녀의 차 옆을 지나가던 거대한 트럭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트럭에도 똑같은 로고가 박혀 있었다. 수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단순히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섬뜩한 일치였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기억 상실증 환자라는 사실, 그리고 3년 전의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심코 지나쳤던 모든 위협들과 자신에게 닥쳐온 모든 불행들이 어떤 거대한 배우의 그림자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다. 그녀는 아들 지호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만 한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하고 순진한 도시락 장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잃어버린 과거와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강인한 여인이었다요. 같은 시간 박지우는 JK그룹 본사를 찾아갔다. 민준의 집무실 앞에서 그는 거만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오늘 민준에게 대산 유통의 노점상 철거 사업에 대한 협력을 제안하고 민준의 아픈 과거를 찔러보기 위해 온 것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총재님, 대산 유통의 박지훈입니다. 민준은 그런 그를 싸늘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앉아있으라고 손짓했다. 박지훈은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사업 계획을 설명했다. 노점상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대산 유통의 체인점을 낼 것이며 이것이 도시 미관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열변을 토했다. 민준은 그의 말을 묵묵히 듣기만 했다. 박지훈은 민준의 침묵을 긍정의 신호로 오해했다. 그리고 총재님, 3년 전 사고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디 저를 믿고 힘내십시오. 박지훈은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조롱과 승리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은 그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느라 온몸이 경직되었다. 그는 이제 확신했다. 이 남자가 바로 아내의 죽음과 이수연의 과거를 꿰뚫고 있는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것을. 박 사장 그쪽 사업은 그쪽이 알아서 하게. 하지만 선을 넘는 순간 그 모든 것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걸세. 민준은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박지훈은 그의 경고에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오만한 미소를 되찾았다. 그는 민준이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고 확신했다. 두 남자는 서로를 향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한 명은 잃어버린 진실을 향한 분노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고 다른 한 명은 자신의 음모가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는 오만함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한편 수연은 잃어버린 자신의 조각들을 찾아 헤매며 그들과의 운명적인 충돌을 향해 서서히 다가가고 있었다. 김민주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이수연이 자신의 잃어버린 아내 김지혜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은 이제 단순한 희망을 넘어
그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최지훈에게 이수연의 거처를 알아내라고 지시했고 곧 그녀가 사는 낡은 아파트의 주소를 손에 넣었다. 민주는 평소에 타던 고급 세단 대신 평범한 국산차를 몰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그의 심장은 불안과 기대감으로 격렬하게 요동쳤다. 수연은 도시락 장사를 마치고 지호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문을 열자 눈앞에 서 있는 것은 TV나 잡지에서만 보던 JK그룹의 김민준 총재였다. 수연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알 수 없는 기운에 압도되었다. 이수연 씨 맞으십니까?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떨리고 있었다. 저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민준은 그녀의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온몸의 감각이 3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느꼈다. 낡은 가구들 소박한 살림살이 속에서도 그녀가 만들어내는 따뜻한 분위기, 그리고 탁자 위에 놓인 지호의 그림.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깊은 익숙함이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고 낡은 USB를 꺼냈다. 이 안에 이수연 씨의 모든 과거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기억,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모든 진실이요. 수연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USB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냥 평범한 도시락 장수일 뿐이에요. 그녀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 모든 혼란을 거부하고 싶었다. 그러나 민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깊은 슬픔과 간절함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이수연이 아니오. 당신은 내 아내 김지혜요. 그의 말은 수연의 머릿속에 충격적인 파문을 일으켰다. 지혜. 그 이름은 낮에 라디오에서 들었던 멜로디와 함께 그녀의 머릿속에 다시 한번 떠올랐다. 민주는 그녀를 거실의 낡은 컴퓨터 앞으로 이끌고 USB를 연결했다. 화면 속에는 행복했던 그들의 결혼 사진, 함께 여행을 다니며 찍은 다정한 사진들, 그리고 그녀가 직접 만든 도시락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민준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들이 차례로 재생되었다. 영상 속의 여인은 바로 이수연 자신이었다. 똑같은 미소, 똑같은 눈빛. 다만 3년 전의 그녀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생기 넘쳐 보였다. 영상 속에서 민주는 그녀에게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다. 지혜야, 이 노래 참 좋지. 우리 둘만의 주제가로 하자. 그 목소리는 낮에 라디오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였다. 그 순간 수연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머리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잃어버렸던 3년의 기억이 마치 폭포수처럼 그녀의 뇌리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행복했던 시간, 그리고 사고가 나던 그 순간, 그녀의 차를 뒤쫓던 트럭, 그리고 그 트럭의 문에 박혀 있던 대산유통의 로고,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수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냈다. 그 눈물은 단순히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은 기쁨과 자신을 덮친 비극적인 진실에 대한 분노가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이었다. 민주는 그녀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3년 동안 억눌러 왔던 그리움을 담아 그녀를 품에 안았다. 한편 대산유통의 박지훈 사장은 오늘 밤 열리는 유통업계 연례 갈라야 행사를 자신의 마지막 무대로 삼으려 했다. 그는 이미 몇몇 언론사에 김민준 총재의 비리에 대한 거짓 정보를 흘려놓았고 이 자리에서 직접적인 폭로를 통해 김민준을 완전히 매장시킬 계획이었다. 그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민준이 자신의 뒤를 캐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고 이수연의 존재가 그의 계획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무너지기 전에 그를 먼저 끝장내야 해. 그의 눈은 도끼와 야심으로 번뜩였다. 갈라 행사장, 화려한 조명 아래 수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들었다. 민준과 지혜는 이미 박지훈의 계획을 꿰뚫고 있었다. 그들은 박지훈의 무모한 도발을 이용해 그를 완벽하게 무너뜨릴 전략을 짰다. 지혜는 더 이상 이수연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김민준의 곁에 당당하게 섰다. 낡은 옷 대신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행사장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많은 이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행사 중반 박지훈은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JK그룹의 김민준 총재는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습니다. 그의 말은 행사장을 순식간에 정적으로 만들었다. 사람들은 술렁거렸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그때 민주는 조용히 지혜의 손을 잡고 무대 위로 올라섰다. 민주는 박지훈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박 사장 거짓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네. 그리고는 지혜가 마이크를 이어받았다. 지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단호하고 힘이 넘쳤다. 여러분, 제 이름은 김지혜입니다. 저는 3년 전 대산유통의 박지훈 사장이 사주한 교통사고로 인해 기억을 잃고 죽은 사람으로 알려졌던 김민준 총재의 아내입니다. 장내는 또다시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거렸다. 박지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모든 거짓말과 음모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지혜는 모든 진실을 폭로했다. 그녀가 기억을 잃었던 경위사고를 사주한 박지훈의 증거, 그리고 그가 저질렀던 모든 비리와 횡령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시했다. 그녀의 증언과 함께 민준이 준비한 모든 자료들이 스크린을 통해 공개되었다. 박지훈이 지난 3년 동안 저질렀던 모든 악행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박지훈은 저항하려 했지만 그의 주변에는 이미 경찰들이 들이닥쳐 그를 체포했다. 그는 오만함과 탐욕으로 가득 찼던 자신의 계획이 한낱 도시락 장수라 생각했던 여자 한 명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좌절과 분노로 몸을 떨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가 쌓아 올렸던 거대한 모래성은 한순간에 허물어졌다. 무대 위에서 민주는 모든 것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지혜는 더 이상 나약한 이수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고 가족을 지켜낸 강인하고 현명한 여인이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3년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넘어선 사랑과 앞으로 함께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다. 갈라 행사장 전체를 뒤흔들었던 충격적인 진실은 밤사이 온 세상을 뒤덮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 한 면은 JK그룹 총재의 실종된 아내 3년 만에 기적적으로 돌아오다라는 헤드라인으로 장식되었고 박지훈 사장의 비리와 체포 소식이 뒤를 이었다. 한때 존경받던 기업가였던 박지훈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비열한 음모와 탐욕이 낱낱이 밝혀지자 그를 따르던 모든 이들은 등을 돌렸고 법의 심판대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다. 대산유통은 도산 위기에 처했고 그가 이끌던 거대한 왕국은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김민주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뒤로하고 지혜와 아들 지호의 평온을 지키는데 온 힘을 쏟았다. 그들은 3년이라는 긴 시간을 건너온 낯선 이들이었다가 이제는 모든 아픔을 함께 나누는 한 가족이었다. 지혜는 민준의 곁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천천히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포장마차의 도시락 장수가 아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그 시절의 고단함과 강인함이 함께 서려 있었다. 민주는 그녀가 과거의 기억을 완전히 회복하고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조용히 곁을 지켜주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호였다. 지혜는 아들에게 모든 진실을 설명해야 했다. 지호야, 이 삼촌은 사실 아빠란다. 어린 지호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민준의 진심 어린 사랑과 다정함은 아이의 마음을 서서히 열어주었다. 민준은 바쁜 회사 업무를 잠시 뒤로하고 지호와 함께 놀아주고 책을 읽어주며 따뜻한 아빠의 역할을 해냈다. 어느 날 밤 민준이 잠든 지호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있을 때 지호는 잠꼬대처럼 아빠미라고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 순간 민준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3년 동안 멈춰 있었던 그의 시간이 비로소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지혜는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그녀는 과거에 부유하고 나약했던 김지혜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3년 동안의 삶, 즉 이수연으로서의 삶에서 얻은 지혜와 강인함을 소중히 간직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자신의 뜻을 전했다. 민준 씨, 저는 다시 도시락을 만들고 싶어요. 민준은 그녀의 뜻을 존중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다. 지혜는 민준의 도움을 받아 작은 식당을 열었다. 메뉴는 단 하나, 바로 그녀가 3년 동안 팔아온 행복 도시락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식당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수연이라는 이름으로 노점상 생활을 하며 만났던 모든 상인들과 협력하여 그들의 음식을 함께 판매하는 작은 공동체를 만들었다. 그녀의 식당은 이웃과 정을 나누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따뜻한 사랑방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녀의 도시락은 기적의 도시락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을 맺었다. 악은 응징받았고 잃어버렸던 사랑과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지혜는 더 이상 얕잡아 보이던 도시락 장수가 아니었고 민주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살던 고독한 총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지혜의 강인함과 민준의 헌신,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지혜의 식당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규모는 커졌지만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곳이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민준과 지혜, 그리고 지호는 함께 식당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행복한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지호는 이제 어엿한 초등학생이 되어 도시락의 맛을 음미하며 아빠와 엠마에게 조잘거렸다. 엄마, 아빠, 이 도시락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지혜는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은 그녀를 향해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3년이라는 긴 세월 절망과 고통 속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작은 도시락 하나에 모두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희망, 그리고 기적의 맛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비록 고통스러운 시작이었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이겨낸 진정한 사랑과 용기의 기록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게 되었다.